황석영이 직접 뽑은 한국 명단편 101개. 네. 예. 이런 경우에 뭐 또 좀 세속적인 의문이 생깁니다. 네. 그 101편 중에 원픽을 꼽는다면? 처음 출발을 염상섭에서 시작을 했어요. 예. 그 사람의 전화라는 단편을 내가 전화. 꼽았는데 아주 근대적인 의식을 딱 가지고 자기가 식민지의 작가라는 자의식을 가지고 딱 이렇게 쓰는 게 보이거든요. 예. 그 식민지 근대화론이라는 게 그렇게 말씀이 많잖아요. 요새도 말이 많고. 이완용은 비록 내국민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대한제국이 존속했다고 해서 일제보다 행복했다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까? 철도원 3대에도 보면 철도를 외놈들이 그냥 놔준 게 아니라 그냥 우리나라 사람들 백성들 잡아다가 그냥 강제 노동시키고 돈도 안 주고 뭐 이러면서 예. 그냥 깔았거든. 그게 무슨 조선의 발전을 위해서 해준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 식민지 근대를 아주 그냥 쉽게 얘기할 수 있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도둑놈이 왔어 우리 집에. 예. 그래갖고 이놈이 오면서 담에다 사다리를 딱 걸쳐놓고 들어와서 훔쳐갔어요. 그 가면서 사다리를 두고 간 거야. 그게 식민지 근대. 예. 명쾌하잖아. 네. 그러니까 이런 명쾌한 걸 가지고 무슨 이데올로기화 해가지고 뭐 올드라이트인지 뉴라이트인지 뭐 이러면서 그러는데 이게 전혀 역사적 필연성이나 근거도 없이 예. 이렇게 되니까 그냥 상식이 없는 거야. 예. 기본적으로는 도둑놈이 두고 간 거란 말이야. 예. 그런 거지 뭐. 예. 알겠습니다. 오늘 제일 머릿속에 남는 말이 그렇습니다. 문화재 발굴 조사 때문에 가벽으로 막혀 있는 서울 광화문 앞. 위에서 내려다보니 Y자 모양의 노선이 선명합니다. 100년 전 일제가 만들었던 전차 철로입니다. 조선 총독부가 만들어지면서 광화문도 원래 위치에서 저 경복궁 동쪽으로 옮기게 되고 그 자리에는 통의동으로 가는 전철과 안국동으로 가는 그러한 전철들이 철로 아래로 70cm쯤 더 팠더니 조선 후기 궁궐 시설과 군사 시설의 흔적도 보였습니다. 이번 발굴로 드러난 전차 철로입니다. 조선시대 궁궐 시설 일부가 훼손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선 후기만 해도 광화문 앞에는 돌로 만든 평평한 기단 위에 난간이 양쪽에 놓인 월대가 있었습니다. 1400제곱미터 면적의 이 공간에서 왕은 과거 시험 같은 행사를 주관했고 유생들은 상소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일제가 전차 철로를 깔면서 이 공간은 훼손됐습니다. 일제는 1917년 조선 총독부를 짓는 데 쓸 자재를 옮겨야 한다며 철로를 설치한 뒤 이듬해부터 전차 선로로 사용했습니다. 당시 동아일보는 전차가 궁궐 앞마당을 헐었고 광화문 앞 돌란간도 헐리게 될 모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조선의 가장 심장부인 광화문통을 관통을 하면서 군사적으로나 행정적으로 중요한 시설들을 없애고 그 위에다가 철로와 도로 같은 것들을 부설했는데 일제가 만든 철로는 광복 후인 1966년 세종로 지하도 건립 공사로 땅속에 묻혔다가 광화문 복원 사업으로 57년 만에 공개됐습니다. 서울시는 광화문 월대를 복원하고 철로는 다른 곳으로 옮길 계획입니다. MBC 뉴스 지은수입니다. 동북아 역사재단 국사편찬위원회 그리고 한국학중앙연구원은 정부 산하의 국내 3대 역사기관으로 꼽힙니다. 지난 2006년 역사 왜곡과 독도 문제 대응을 위해 설립된 동북아 역사재단의 이사장으로 올해 1월 박지향 서울대 서양사학과 명예교수가 취임했습니다. 재단 출범 이후 처음으로 동북아시아 지역이 아닌 영국사를 전공한 이사장이었습니다. 박 이사장은 2006년 발간된 해방 전후사의 재인식이라는 뉴라이트 성향 서적의 공동 저자. 이 책은 일제 식민지 시기 조선 경제가 발전했다는 식민지 근대화론을 옹호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취임 이후 기자간담회에서도 박 이사장은 일본이 과거에 대해 사죄하지 않는다는 기성세대의 역사 인식을 젊은 세대에게 강요해선 안 된다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일본의 역사 왜곡에 대응해야 할 재단의 기관장이 오히려 재단 설립 목적과 배치되는 듯한 주장을 했다는 거였습니다. 지난 5월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으로 취임한 허동현 경희대 교수는 박근혜 정부 시절 주류 역사학계의 비판 속에 추진된 역사교과서 국정화 작업에 참여했습니다. 지난 2013년 한 강연에선 대표적 친일파인 이광수와 윤치호에 대해 방법만 다를 뿐 독립운동을 했다고 주장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뉴라이트에 속하는 지식인들, 저도 글로 분류되기도 하지만 저는 사실은 열린민족주의예요. 또 다른 3대 역사기관인 한국학중앙연구원. 지난달 30일 원장이 된 김낙년 동국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일제의 징용과 위안부 강제성을 부정하고 독도가 우리 영토라는 근거도 부족하다고 주장한 반일 종족주의 저자 중 한 명입니다. 이 책에서 김 원장은 일제에 의한 쌀 반출은 수탈이 아닌 수출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료에 매몰된 채 왜곡된 주장을 하고 계신 게 아닙니까? 왜곡된 질문을 하고 있습니까? 왜곡된 질문을 하고 있잖아요. 3대 역사기관의 기관장을 모두 학계에서 뉴라이트 성향으로 분류되는 학자들이 차지한 겁니다. 이들 기관이 국가 예산으로 주요 역사 관련 사업을 담당하고 연구 용역, 공모 사업으로 학계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점에서 기관장의 역사관을 둘러싼 논란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알고 보니 이준범입니다.